기본 카메라와 딱 보정 어플 2개만 있으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요거는 유료 어플인데 돈이 아깝지 않은 어플이에요. 약간 뒤에 배경을 좀 돋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 이 기능을 무조건 써줘야 돼요. 채도를 빼주면 노란기가 그냥 싹 빠져요. 그게 진짜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한 번쯤은 좀 이런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싶은 거죠. 저도 소시적이 굉장히 셀고거든요. 지금도 뭐 엄청 프로의 느낌으로 뭐 잘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 사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은 완전 셀기꾼이다. 제가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알게 된 꿀팁들을 좀 적용시켜서 사진빨 잘 받으면서 인생샷까지 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진짜 모조리 싹 다 알려드릴게요. 기본 카메라와 딱 보정 어플 2개만 있으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먼저 저의 비포 애프터 셀카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저도 소다랑 뮤라이크를 엄청 많이 썼던 사람으로서 진짜 예전 사진과 지금과 비교하면 느낌이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좀 얼굴을 변형시켜서 찍는 셀카를 많이 찍었는데 이제는 과하게 조정하기보다는 좀 기본 카메라인 듯한 느낌으로 보정을 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데 뭔가 사진 잘 찍힌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셀카를 많이 찍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도 인생샷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플도 알려드릴 거지만 이것만큼은 좀 알고 가야 돼요. 카메라 왜곡인데요. 카메라를 켜보면 기본 카메라에 격자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격자 모양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최대한 격자 안에 중앙에 들어가도록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또 중앙에 없으면 여기 면적이 되게 넓어 보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중앙에서 셀카를 찍는 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로 아예 카메라 왜곡을 좀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사각형 안에 내 얼굴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잘못 찍으면 얼굴이 되게 커 보이거나 부해 보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 다들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왜곡 자체를 그냥 이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위로 들어서 촬영을 하면요, 얼굴이 그냥 빡 가까이서 있기 때문에 얼굴이 크고 작아 보이는 느낌이 중요해지지 않으면서 감각적인 느낌으로 찍을 수 있어요. 또는 고개를 살짝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쪽이나 이쪽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있죠. 셀카를 찍을 때 여러분, 요거를 누르면 얼굴이 광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너무 넓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꺾어버리면 여기가 오이처럼 길어 보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가 이렇게 잘리게 나오고 여기를 보정을 그냥 살짝 해주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온다. 자, 그리고 기본 카메라를 찍을 때 자연광과 실내광에 관련된 꿀팁들을 알고 있으면 사진이 훨씬 잘 나오고 잘 찍힐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해가 너무 강해도 안 돼요. 이목구비가 되게 작아 보이고 눈도 잘 뜰 수 없고 내 메이크업도 많이 날아가고 또렷한 느낌이 적어져요. 해가 좀 적당히 올라올 때 셀카를 찍는 게 좋고요. 조명 같은 게 이렇게 사이드로 있을 때는 괜찮지만 아예 내 뒤에 있을 때는 역광으로 찍히기 때문에 최대한 조명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게 훨씬 더 셀카는 잘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경의 밝기와 어두움에 따라서도 나의 얼굴이 칙칙해 보이냐 밝아 보이냐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배경이 너무 하얗고 너무 밝으면 얼굴에 잡티도 잘 보이고 훨씬 더 칙칙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키장 같은 데 있죠. 하얀 눈밭에 딱 이렇게 혼자 서서 셀카를 찍으면 유난히 더 잡티가 잘 보이거든요. 그런 원리랑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배경이 조금 더 너무 백색으로 밝지 않은 느낌으로 찍었을 때가 셀카가 훨씬 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미술관이나 전시회를 가면 작품에 이렇게 핀이 떨어지는 조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조명 아래에서 셀카를 찍으면 여기 아래 밑으로는 굉장히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보라돌이들이 좀 잘 캐치를 해서 사진 찍을 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신이나 반신을 찍을 때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요거를 맞춰주는 겁니다. 바로 수평을 맞추는 건데요. 이렇게 수평을 맞췄을 때 훨씬 더 피사체가 좀 안정감이 있으면서 굉장히 사진이 좀 깔끔하고 예쁘게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전신이나 반신 샷을 보시면 웬만하면 수평을 좀 맞춰가지고 찍어요. 이렇게 찍으면 사진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수평이 안 맞더라도 여러분, 편집에 들어가면요, 자르기 부분이 있죠. 이 자르기 부분을 누르시면 수평을 이렇게 세로, 가로,
다 전체적으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카메라의 편집 어플을 이용해서 수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 보라돌이들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을 부분이죠. 바로 보정 어플을 제가 두 가지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완전 보정 어플. 페이스나 전체적인 실루엣을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포토샵 하듯이 보정을 하는 어플인데요. 저는 페이스튠 2를 사용을 해요. 요거는 유료 어플인데 돈이 아깝지 않은 어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일단은 기능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는 주기능 몇 가지를 좀 뽑아왔어요. 자, 일단은 모양 변형인데요. 이 모양 변형은 내가 얼굴이나 각도가 좀 살짝 틀어졌다 할 때 전체적으로 그걸 맞춰줄 때 저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 변형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틀을 살짝씩 잡아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대칭을 조금 개선시키면서 보정하기가 좋더라고요. 대신 이 모양 변형은 너무 세게 하면 완전히 이렇게 일그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살짝 터칭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은 다듬기인데요. 이런 턱선이나 눈,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다 다듬으면서 내가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거를 조금 가까이 하잖아요. 픽셀이 엄청 작게까지 다 확대가 돼요. 입술에 이렇게 볼륨감을 채울 때나 눈의 뒷부분을 살짝 이렇게 늘려주거나 할 때 이런 뭔가 세세한 작업을 할 때 좋습니다. 대신 이거 할 때 주의할 점은 조금씩 수정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확인하면서 가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작게 수정을 하기 때문에 좀 과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얼굴 주기능이 있어요. 얼굴, 턱, 코, 눈, 입술 뭐 등등등 세세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얼굴은 저는 크기랑 원근을 가장 잘 사용합니다. 되게 얼굴 크기가 막 커 보이거나 오목 렌즈처럼 이렇게 뭔가 물고기처럼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또 조정해주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그리고 제가 잘 사용하는 주기능 중에 하나가 이 매끈하기와 그 옆에 미백,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사용을 하거든요. 일단은 매끈하기는 얼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잡아주면은 이게 또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바가 밑에 생겨요. 이건 너무 많이 하면은 블러 처리한 듯한 느낌이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한 중반에서 살짝 못 미치는 정도? 30에서 50 사이로 많이 세팅을 하는 편이고요. 또 이게 끝이냐? 이게 또 아니죠. 여기 미백은 또 우리 목톤이랑 얼굴톤이랑 아무리 맞춰도 여기 그림자가 생기면 살짝 어두워지잖아요. 근데 또 사진에서 그게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밝혀주면서 좀 톤을 맞춰줄 때 되게 좋아요. 이렇게 목에 내가 밝히고 싶은 부분을 스크롤을 해주면서 조정을 해줍니다. 너무 값을 많이 주지 않아요. 최대한 10 언더로 한 5, 6을 제일 많이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면은 이 눈이나 이런 진해야 되는 부분이 흐릿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디테일을 이용해서 눈이나 좀 초롱초롱해야 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을 같이 잡아주면 눈이 훨씬 또렷해 보이면서 좀 반짝반짝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선명하게를 들어가요. 선명하게를 살짝 너무 많이 주지 않아요. 10 미만으로 세팅을 좀 해주면 어플로 사진 찍은 것 같지는 않은데 훨씬 더 예쁘게 보정하기가 좋죠. 그리고 제가 이것도 꼭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모드 중에 하나가 활기라고 있어요. 이 활기는 언제 사용을 해야 되냐면 재작년에 신세계 크리스마스 전광판 예쁘게 딱 LED로 만들어놨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저는 활용을 해요. 약간 뒤에 배경을 좀 돋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 이 기능을 무조건 써줘야 돼요. 보시면 비포랑 애프터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명소에서 이렇게 딱 촬영을 했을 때에는 이 활기를 이용해서 색상의 채도를 조금 더 쨍하게 내주면 훨씬 예쁘게 촬영하기가 좋습니다. 이거 완전 진짜 꿀팁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음 기능은요. 페인트 기능인데 이것도 은근히 요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색의 이 컬러감을 강조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머리를 조금 어둡게 하고 싶은데 머리색이 너무 날아가서 잔머리가 심해졌다 할 때는 페인트에 색조를 들어가서 약간 어두운 색으로 컬러를 이렇게 머리 모발색을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이 피커를 찍으면 그 컬러가 이렇게 스포이드로 뽑히거든요. 그 컬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둡게 바꿔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내가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 메이크업이 조금 덜 나왔다 할 때 살짝 더 입혀주는 용도로 활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가격값을 주면은 훨씬 더 여리여리하게 혹은 좀 더 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라돌이들한테 색조랑 페인트도 완전 추천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잘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옆으로 이렇게 넘겨보면은 초점 흐림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카페나 이런 데서 사진을 찍었는데 뒤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약간 묻힐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초점 흐림을 들어가서 내가 가리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것도 스크롤 이용해서 완전히 100으로 하면 모자이크 블러 처리가 되고 살짝 연하게 하면은 아주 연한 느낌으로만 블러 처리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매끈하기만 추가하고 해서 번거롭게 하셨다면 아예 이 초점 흐림 구간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이 요거는 이제 색상 보정을 위주로 하는 어플이거든요. 바로 라이트룸이라는 어플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칙칙한 사진을 보정하기가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노란기가 많은 사진, 뭐 붉은기가 많은 사진 요런 컬러들을 좀 조정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깔끔하고 좀 맑게 너무 허옇게 뜨지 않게 전체적으로 색감을 만지기가 너무너무 편해서 세부적으로 컬러를 만지기 좋은 어플이다. 나도 컬러를 사진 작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간단하게 활용하기 좋아서 추천드리는 어플인데 저는 여기서 밝기를 되게 잘 써요. 밝기 보시면은 노출, 대비, 밝은 영역, 어두운 흰색, 검정 이렇게 계열까지 다 나눠져 있거든요. 노출, 대비로 좀 조정을 주고 밝은 영역을 좀 더 밝게, 어두운 영역을 살짝 낮춰서 조정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색상이 있어요. 이게 진짜 유물이거든요. 컬러를 좀 요즘 스타일로 바꿔주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여기서 노란기가 싫어 할 때는 이 혼합 버튼을 눌러서 노란색을 들어가고 채도를 빼주면 노란기가 그냥 싹 빠져요. 그리고 음식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분들, 음식은 너무 붉거나 푸른 계열보다는 약간 노란빛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따뜻하고 뭔가 맛있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식 사진 찍을 때도 살짝 칙칙해 보이는 톤들을 밝기랑 노출로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혼합 컬러에 들어가서 색 온도를 살짝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셀카의 분위기도 따뜻, 차가운, 청량 이런 느낌으로 색감을 주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셀카 예쁘게 찍고 나서 컬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어플 하나면 그냥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카메라 어떻게 잘 찍어야 되는지 약간 왜곡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보정을 좀 세세하게 완전 나노 단위로 할 수 있는 어플까지 여러분들도 진짜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셀고에서 벗어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우리는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